근데 지금 이제 그 살해자분이 나오셔서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뜻밖의 분이 사기를 당한 적이 있대요. 응? 아니 누구요? 신 변호사님이 그런 적이 누구? 있어요? 아니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사기 당해요? 에? 아니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남녀노소 무슨 뭐 직업 이런 걸 안 가린다니까. 아니 심지어 판사 때 그랬어요. 판사 때?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서 저기 고소인 진술 조서 받고 그랬어요. 좋겠네요. 판사 아니라고. 차마 판사라고까지는 얘기 못하고 창피하니까? 그냥 공무원입니다 그랬죠. 아니 무슨 일인데요? 아주 큰 건 아니긴 한데 DSLR이랑 네. 고급 카메라를 이제 구입해가지고 찍다가 새 카메라를 장만하는 바람에 옛날 거는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놨는데 예. 이제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물건을 이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봤는데 뭐 마음에 든다. 그럼 자기 딱 보더니 잠깐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돈을 붙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막 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20-30분 지나도 입금됐다는 게 연락이 안 와요. 근데 그 사이에 뭐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진짜 천상뉴스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신 변호사님보다 더. 아우 저는 뭐 잽도 안 되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창 애가 어릴 때여서 이제 육아에 대한 서로 이제 아빠로서의 어려움들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막 하면서 그 육아 토크가 위험한 거야. 금방 그러니까요. 친해져. 아주. 그러면서 막 서로 공감하면서 막 맞장구 치면서 얘기하면서 자기 아이가 좀 컸다면서 육아 용품을 좀 자기가 무상으로 주겠다면서 저한테 막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명함을 전해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판사를 공부할 때였는데 판사한테 사기친 거야, 그 네, 사람? 그래서 다 이야. 줬죠. 근데 처음에 딱 보더니만 약간 놀래더라고요. 이러면서 잠깐 화장실에 가겠다. 그래서 화장실 갔는데 그 사이에 문자가 하나 딱 오는 거예요. 얼마가 입금됐습니다 하고 딱 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 문자가 딱 오는 순간 이제 끝났구나. 다 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그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서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빠빠이 하고 딱 왔어요. 예. 가지고 이제 이제 돈이 들어왔겠지 하고 봤어요? 들어와서 확인해 봤더니 아무런 입금 내역이 없는 거예요. 뭐야? 뭐요, 그? 알고 봤더니 예. 문자를 그대로 조작해서 저한테 그 화장실 가는 사이에 보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래? 당연히 직거래하면 사기라는 게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커뮤니티에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 글을 올리는 게 있거든요. 봤더니만 어떤 사람이 야, 나 판사라는 놈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 중앙지방법원 판사래. 그래서 내가 봤더니만 제가 좀 명함으로 사칭했어요? 자기가 신중건 판사라고 하면서 이거를 사겠다고 해서 그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나. 근데 마침 상대방이 세상에. 아이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안 속았길래 망정이었지. 어머나. 제가 그 사기꾼으로 해가지고 조사받을 뻔했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 잡아야 되겠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잡긴 잡혔어요? 잡혔는데 알고 봤더니 전과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판사 출신이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가벼워요. 그냥 사기 쳐서 들어가면 금방 나와. 또. 그러니까요. 왜 그래요? 이게 너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승질 부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사기죄 너무 처벌이 그러니까 사실 가볍대요. 법조형 자체는 낮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네? 단순하게 그래요? 피해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또 너무 사기 범죄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게 뭐 대형으로 한 몇백억 사기치지 않은 이상은 이제 너무 자범 수준으로 처리해버려서 그냥 기껏해야 한 1, 2년 이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돈이 아깝기도 했지만 그 속았다는 게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러게. 네, 다음 사연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서 엔화대출 상품이 있다면서 권했고 은행 지점 팀장까지 직접 찾아와서 대출을 권했습니다. 저는 좋은 조건이라는 그들의 말을 믿고 사인을 했지만 이 계약으로 제 인생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마포구에서 온 송미래입니다. 56세입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뭐 힘든 일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힘든 일 겪으시기 전에는 그 식당이 완전히 대박 식당이었다고요? 네. 송파구 석촌호수 옆에서 2002년경에 권리금 2억에 투자까지 해서 한 3억 5천 정도 투자해서 보쌈족발집을 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10명이 넘었었고 크네. 그러니까 거의 1억도 찍었었고
그다음에 매출이 월 1억이요? 네, 그리고 연 10억이 좀 넘었었어요. 이야.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가 48평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가게도 하면서 이렇게 사면서 대출이 한 5억 8천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은행에 이제 350만 원 정도 이자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네, 장사는 잘 돼서 이제 올 3천 이상은 제가 수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감당할 수 있었던 거 그냥 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원금 갚으면 되는데 네. 왜 소위 얘기해서 뭘 갈아타게 됐어요? 저희 가게 주류회사 직원이 있었는데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기 친구라면서 보험회사 직원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네, 그 친구가 이제 그 아파트 담보 대출을 은행권으로 갈아타는 상품이 생겼다고 자기네 보험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네. 그걸로 갈아타고 만약에 갈아타게 되면 350만 원 이자가 나간 거에 대해서 엔화 대출을 만약 바꾸면 80만 원 이자가 나오고 얼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200은 보험 적금으로 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자산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기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엔화 대출을 환율이 올라도 세계 금리 리보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0.25%밖에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사실대로라면 진짜 금방 가입하고 싶으셨겠어요. 네. 그 사실만 듣고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야. 다른 분들 이해도 돕기 위해서 외화 대출이라는 게 이게 뭔지. 네. 나라마다 이자율이 달라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대출 받으면 연 6%인데 네. 예를 들면 일본에 가서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하면 연 1%에도 빌려줘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은행 가서 빌리지 말고 일본 은행 가서 빌리자. 이자가 싸니까. 네. 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엔화 대출이에요. 아. 그런데 문제는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엔화로 빌려서 엔화로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갚을 시점에 엔화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큰일인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거예요. 당장은 이자 지출액이 작으니 아마도 보험회사 직원은 한 달에 이자 350만 원 내지 마시고 한 달에 이자 100만 원 이하로 낮춰줄 테니 그 차액으로 저희 보험회사 상품을 가입하시지요. 아마 그런 사실은 보험회사 상품 가입하려고 네.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온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80만 원으로 줄었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1년쯤 지나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처음에 했던 그 은행 팀장은 다른 지점으로 가고 없고 새로운 팀장이 와 있었어요. 와 있어가지고 다짜고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음식점에 엔화 대출이 나가냐고. 그러면서 지금 엔화가 너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는 정부에서 해소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꾸게 되면 지금 얼마냐 그랬더니 거의 뭐 원금이 7억 5천 정도 돼 있었고 예, 원화로 만약에 바꿀 경우에는 이자가 한 거의 650 정도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눈앞이 깜깜하잖아요. 네. 그 처음 본 그 팀장 무릎 꿇고 울었어요, 제가요. 살려달라고 막 빌었어요. 막 정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제 6개월 연기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환율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그때서야 이제 그 엔화 대출이 무서운 걸 그때 알았었죠. 그래서 원금이 얼마까지 갔고 이자는 얼마까지 올라? 원금 5억 8천이 나중에 14억까지 됐어요. 14억까지 됐는데 그래요? 네. 저 엔화가 막 올랐다. 네, 환율 그러니까 원금이 저는 올라가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때는 아니고요. 네. 아마 돈을 빌리실 무렵은 리만 사태 이전에 몇 년도였어요? 아마 2006년, 7년 뭐 요 무렵에 빌리셨을 그때. 거고 예. 그때 하필이면 그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달러 값이 거의 2,000원 가까이 육박하던 때인데 대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엔화 값은 더 많이 올라요. 네. 그래서 아마 사셨던 때보다 엔화의 환율은 최저점 대비하면 한 3배 정도 더 올라갔을 거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저런 게 요즘 얘기하는 불안전 판매 이런 거 아니에요? 엔화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네. 엔화로 빌리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죠. 네. 그러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마도 추측컨대는 계약서 쓰실 때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다가 도장은 찍으셨을 텐데 도장 찍으라니까 예, 찍었죠. 그런데 아마 설명을 안 해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엔화 대출인데 이자는 엔화니까 싸지만 나중에 엔화 환율이 올라서 엔화 가격이 비싸지면 원금이 많이 불어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고 가입하시는 거죠? 라고 물으면 누가 그러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한다 하면 이게 엔화 환율에 따라서 원금 부담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알고는 계세요. 라고 설명하니까 뉘앙스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대수롭지 않게 똑같은 얘기했는데. 설명했겠죠. 그렇지.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금융상품을 팔아야 돈 버는 금융회사 직원한테 네. 이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잘 설명하라고 하는 규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선보러 맞네요. 나온 남자한테 너의 단점을 2시간 동안 얘기해봐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예, 그렇죠.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돈이 불어나서 네. 그 어떻게 됐어요, 생활은? 일주일 연체 이자가 1,600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감당을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담당 팀장이 저를 불러내더니 그 세입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전세를 받으면 이제 돈이 나오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침 이제 아는 지인이 그 집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집 얘기를 했더니 걔가 들어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전세가 한 3억 5천 정도 나가는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그럼 5천만 원에 전세로 들어와라 그랬어요. 5천만 원이요? 네, 5천만 원 너무 미안하니까 1억에 들어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은행 대출을 갚았나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제 들어올 때 그 은행 팀장이 약속하기를 은행 이자는 올 350 정도 나간다. 내가 그랬거든요. 은행 이자 350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 대신 그 정도로 맞춰주면 제가 따르겠다고 해가지고 그 약속 지켜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이제 35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놨어요. 이자 나가라고. 그랬더니 팀장이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이거 갖고 안 된다고. 그럼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65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자가. 650만 원을 마련해서 내래요. 진짜 정말 깜깜했어요. 세입자까지 구했는데 말이 틀리니까 이자율도 18%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자율이 이렇게 많냐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더 많다는데 사장님한테는 많이 봐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어요. 좀 구해달라고 모든 사정을 다해서 세입자한테 피해 줄 일이 생겼잖아요, 이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더니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쫓아오고 막. 그러더니 얼마 후에 다시 잠잠해지더라고요.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자가 안 나가면 통장 압류해 놓고 이자 빼가고 압류해 놓고 뺀다고 그 계속 반복이 되니까 가게는 이제 엉망이 되고 직원들 하나둘씩 나가게 되고 월급도 못 주게 되고 소문은 이상하게 나고 점점 저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죠. 네. 거기 신경 쓰느라고 가게 운영에는 별로 신경을 또 네. 소홀하게 되고. 네. 정말 가게 그때는 얼마나 힘든지 가게 손님이 오는 것도 싫었어요. 가게 들어가면 이제 웃고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웃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게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어요. 정말 그런 과정에서 그 집은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은행에서 자산신탁 쪽으로 넘겼어요. 네. 넘겨서 자산신탁 쪽에서 경매를 붙여서 네. 6억 9천에 가져갔더라고요. 6억 9천에 아파트를. 그 와중에 네. 뭐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뭐 아이가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있고 그랬다는데 네. 어떻게 큰애는 돌보셨어요? 내가 중3 때 보냈는데 제가 이제 그 학비를 못 보내니 거의 1년을 못 보냈어요. 이쪽 환율이 너무 뛰어서 이자 메꾸느라고 거기 1년 동안 거의 벌모로 잡혀 있었어요. 학비도 못 내고 아이고. 하숙비도 못 볼모로 내고. 잡히다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돈 낼 때까지. 네, 잡혀 있어서 방학 때도 못 들어오고. 그 나중에 들은 얘기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 원망하면서 그때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냐고 그렇게 한번 원망을 하더라고요. 얘는 그 지경이 났고 그다음에 작은 애는 이제 사립학교를 보내고 있었는데 학비가 2년 정도 밀려 있었어요. 초등학교 밀려 있어서 오죽하면 그 학교에서 학비 1,000만 원 안 받을 테니까 얘 전학시키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진짜 무릎 꿇고 울고 불고 정말 비참했었어요. 제가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저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내가 누굴 권유해서 이게 잘못되면 저렇게 인생이 그래 그리고 말이에요. 한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금융사고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또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 은행 금융기 같은 경우에 내가 담배직원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어요. 그러면 뭐 이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서명하라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서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보면 이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고 이걸 확인함이라고 서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써놨죠. 결국 저희 소송에 가면 100% 져요. 아, 왜냐면 본인 서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설명 다 했으니까 아 이거 그냥 하시면 돼요 이러거든. 그렇게 가서 무조건 가서 서명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유. 저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그 송미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10년 전에 내가 그걸 안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사실 어느 날 하루 되게 운이 없는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 그게 막 사람을 급속도로 네. 내가 전혀 안 가야 되는 곳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정말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걸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 10년 전에 가 있는 거예요. 가보면 다 폐허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음식 솜씨 엄청 좋으시잖아요. 그냥 요만한 어디 있어서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시작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 그 분했던 걸 내가 푸는데 에너지는 그만 쓰고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진짜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아, 그럼 엄청 그런데 불안하지. 건강 잃으면 진짜 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잘 관리 잘 하시고 이제 다 끝나셨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고생을 하겠어. 그래, 이제 끝났지. 그죠? 다시 시도하는 것은 잘 되시리라고 믿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랑 친한 척 하지 마라. 죽고 싶냐? 아, 이게 학교 폭력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폭행당한 이유로는 아무 이유가 없었거나 초에 이런 폭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왕따놀이는 기본이고 대물림을 위한 집단 폭행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장면 20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고개를 1시간 내내 그야말로 땅에 박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나를 봐요. 그리고 일어나서 춤을 춰요. 나와 함께 춤추고 싶어요.